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일 미국장은 상당히 페인풀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시프트를 했거든요. 저도 어제. 그래서 어떻게 좀 시프트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제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은 하락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 10%는 쉽다고 할 정도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장이. 어, 그래서 왜 이러고 있는지는 좀 정확히 딱 짚어서 말할 수도 없죠. 지금 금리가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금리는 오히려 10년 채권 일드는 좀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저번 주에 얘기해가지고 correlation, 10-year correlation, 10-year 본드랑 correlation이 없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고 금리가 2% 이상 스파이크가 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테크 스탁은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페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2% 이상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2%대 부인들이 유지하려고 하는데 페드랑 트레저리가 금리 이제 2%는 유지할 텐데 2%는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파이크가 올 때 어느 정도의 스파이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테크한테는 안 좋은 조정 상황이 일어나고 어, 저는 막 유럽에서 또 다시 봉쇄가 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시네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길래 테크 스탁이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럽에서 있는 채권들이 좀 빠지면서 미국 쪽으로 다시 자금이 좀 몰려가지고 테크 스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빼고 있는 좀 빠지고 힘이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을 할 느낌이 안 나고 그냥 이제 좀 계속 좀 힘없이 리이밸류에이트 되고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캐티 우드 vs 마이클 바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티 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가 조정은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다. 우리가 장을 세컨 게싱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장은 세컨 게싱 하기에는 힘드니까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만약에 장이 떨어질 경우에는 내가 컨비션 많은 주식에 계속 투자하면서 버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클 바리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오버프라이스 돼 있어가지고 좀 숏을 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클 바리라는 사람이 좀 그래도 미스터 닥터 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닥터 둠은 다른 사람이지만 닥터 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저번에서도 하생 그좀 마켓 크래시를 좀 익스펙트 했고 이번에도 뭐 게임스탑도 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빨리 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좀 일반인들도 버리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오버프라이스가 된 테슬라에다가 물론 이제 미래 가치는 좋게 보지만 너무 이슈가 많아요. 테슬라가 뭐 트럭 세일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뭐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레귤레이트가 돼야 된다. 지금 너무 자율주행을 프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제 카메라로 하고 라이다 기술이 아니고 카메라로 좀 하다 보니까 사물 인식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도 얘기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자동차로만 보진 않아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물론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좀 잘 가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 태양광이랑 이런 배터리 쪽에서도 좀 월드 클래스랑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캐티 우드가 익스펙트하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넘버원 EV 세일스가 있고 중국에서도 그래도 브랜드 밸류는 넘버원으로 유지하면서 물론 세일즈가 넘버원이 될지는 중국에서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폴리티컬 이슈도 있죠. 그렇게 1등을 하려면 그래서 아직은 좀 차이나 마켓이 열려야지 테슬라의 새로운 스포트가 나오고 한 단계 성장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막 테크주만 안 좋다 테크주가 유난히 안 좋긴 한데
어느 정도 리이밸류에이트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성장성이 좋았잖아요. 작년에 2분기부터 이제 투자를 다시 받으면서 회사들이 그 코로나 지나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테크주들이 이제 많이 떴잖아요. 3월 지나가지고 3월부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이제 성장성을 보인 대비, 올해는 그런 쪽의 성장을 보이기에는 좀 이제 굼뜨는 게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전, 분기 바이 분기로 이제 QOQ로 보면, QOQ가 아니라 작년 분기 대비 해가지고 보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작년 분기 대비에 좀 그게 실적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수많은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이제 메인 주식이긴 한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미아 같은 데도 이제 유상증자도 막 하고, 신주도 막 발행하고, MP 같은 것도 좀 다일루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런 저런 데서 계속 자금력을 좀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TPGY EV박스도 계속 좀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루멘툼이랑 이제 코헤렌트를 하려고 계속 서로 비딩 워를 좀 엑세시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버밸류에이션 된 프라이싱에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식스가 많이 올랐죠. 투식스가 장 초반에 한 6%, 8% 오르다가 전체장이 크래쉬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보이니까 한 2%, 네, 2%를 유지하면서 끝났는데, 2%대로 끝났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미아도 어제 11% 빠지고, 이제는 좀 큰 주식 아니면 많이 빠지는 경우에, 그래서 애플이 2% 빠지고 아마존이 1.6% 빠졌는데, 그게 이 정도 빠질 정도면 다른 주식들은 한 4%, 10%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통상적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렇고, 또 뭐였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쉬프트가 온 것 같아요. 어떤 게 세이프한 자산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헷갈리고 있고, 뭐 크립토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그래서 크립토 마켓도 어느 정도 과열되는 것 같고, 작년에 장에 주식시장에 몰렸다면 지금은 좀 그래도 크립토 쪽으로 가고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을 솔리디파이 하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리얼에스테이트에 투자하는 것도 그냥, 그냥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게 빠져가지고, 물론 하우싱 마켓의 세일은 줄었지만 작년 대비해서, 아니 전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1월 달 대비해서 2월 달은 줄었지만 미국 US 마켓에서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저도 뭐 데이터를 봐야지 알겠지만, 이거는 전 세계가 움직이는 장이고, 뭐 한 개의 리즌으로 핀포인트는 할 수 없지만, 세일즈가 1 밀리언 달러 이상인,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이상 하는 집들은 세일즈가 오히려 1월 대비 올라갔으니까, 이런 큼직큼직한 자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금들이 하우싱이랑 이런 쪽으로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금리도 지금 1.6 거의 왔을 거예요. 1.6밖에 안 할 거예요. 네. 어제 진짜 금리랑 관계없이 크래쉬를 했고, 1.62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금리가 오히려 크로핑업 하고 있죠, 오늘은. 음, 그래서 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포트를 관리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결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같이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있는 팩트 베이시스로 생각을 하면, 물론 이게 어,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내가 봤을 때 좀 많은 팩트랑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도 지금 높은 테크 주식에
내가 왜 투자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스크 팩터도 높고, 내가 작년처럼, 작년 같은 생각으로 만약 이게 바운스 백 하려는 생각을 갖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계속 이제 컨빈스 하고 있었어요. 너는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이게 바운스 백 하겠지. 그냥 호프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뭐라고 할까 희망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거. 근데 이제 물론 길게 보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 길게 볼 생각은 없거든요. 지금은 특별히 이제 길게 보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볼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희망적이었고 뭐 느끼고 있는 몇 전 영상들을 봤으면 계속 이게 안 좋은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왜 투자를 하고 있지? 해서 다시 펀더멘털로 돌아갔어요. 내가 편한 금액만 투자하고 있자. 지금 금액은 희망적인 나의 프라이싱 그리고 비중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액을 좀 커팅하다 보니까 거의 다 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해서 어제 거의 캐시 비중이 다시 한 90%로 올라왔어요. 90, 80%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렇게 안 한다고 이제 전에 말하고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는 좀 다른 데 좀 탄탄한 데 투자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TSMC,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이 서로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위닝 구도가 안 보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거잖아요. 인텔이 20조 원으로 2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칩 매니팩처링 팩토리를 미국에서 2개 짓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TSMC가 엄청 꺾이고 인텔에 지금 새로 CEO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리딩하고 있어가지고 TSMC는 작년에 한 12조 정도 팩터리를 만드는데 투자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거의 2배는 안 되죠. 그래도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US 베이스드 칩 팩토리를 하면 그래도 인텔이 어느 정도 파이팅 스트롱 컴페티터가 되지 않을까. 전에 캐티 우드가 내놨던 아크 인베스트에서 미래를 보는 뭐 액셀러레이터 칩을 봤을 때도 느꼈던 게 말했던 게 TSMC가 뭐 GPU 뭐 그런 액셀러레이터 그 시장을 독점하지는 못할 거다. 물론 초반은 몇 년 동안 유지할 거지만 거기에서 다이버시티가 생길 거다. 왜냐면 다이버시티가 안 생기면 큰 캐시 파워가 있는 애플이랑 이런 회사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지 굳이 그렇게까지는 단가 많이 내면서 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그래서 지금 인텔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유가도 막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과잉 경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여기에서 뭐 누가 봐도 뭐 클리어 리더도 안 보이고, 그리고 작년 2020년에 2분기 대비해서 2021년 대분기 2021년 2분기는 그 실적 그 매출 클라임이 좀 덜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그로스가 줄었다고 평가가 되고 그로스 갭이 당연히 줄은 것처럼 보일 거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잘 올랐던 스탁들이 그리고 테크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쿼터 QOQ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성장성도 회사들이 말했던 포캐스트보다 물론 컨서버티브한 애들은 맞을 수도 있는데 좀 크게 말한 애들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클라임은 할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이 저는 계속 이제 만약에 틀리면 이제 룰을 더 추가하면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린시플이랑 원칙들을 다시 이제 좀 돌아가고 어제 그리고 이거를 뺐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매도를 하기 전에 물론 이제 일부
그러니까 나는 돈을 이건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이 현재 안 좋은 상황에 내가 굳이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내가 상황도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이게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올라갈 수 있죠. 장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죠. 어제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이거를 내가 틀리다고 장이 오르던 말던 그거는 무관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팩트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팩트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채널에 나와서 계속 말하는 게 본인이 사고 싶을 때 사고 본인이 팔고 싶을 때 팔면 그 본인이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그 지표던가 뉴스던가 이런 거를 게임 스타일로 되게 보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를 보던가 블로그를 보던가 이게 다 이제 제 성향으로 보잖아요. 제 성향이랑 눈에 보이는 기사들이랑 어떤 인투이션이랑 그런 게 다 이제 subjective 한 거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돈을 벌 거다. 벌 거다. 너무 이 마이너스에 미련을 갖지 말자. 저도 어제 뭐 20% 마이너스인 것도 몇 개 있었고, 몇 개나 좀 한 개? 두 개? 네. 그래도 포트를 많이 스프레드 아웃 해가지고, 뭐 20% 떨어진 것도 있고, 10%, 한 8%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10%에서 8%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한 10%? 8% 정도의 hit을 받았다고 지금 보면 되죠. 그래서 상당히 페인풀했지만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라냈어요. 네, 잘라내고 다 잘라냈죠. 네. 물론 한 번에는 못 잘라냈지만 조금 자르니까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빼야지. 너무 당연하게 빼야지. 그러면 더 빼고 더 빼고 더 빼고 하다 보니까 TPGY도 가지고 있는 비중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남겨놨어요. 네. 이제 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20% 남겨놓긴 하고 테슬라도 되게 상당히 많이 빼가지고 포트에 지금 10%도 안 되겠다. 한 5% 정도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현금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고 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를 기록으로 좀 남기는 거고 계속 이제 블로그로 남기는 거잖아요. 제가 한 거를 보고 이거를 따라 하시라는 절대 채널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해봤다. 근데 이제 모든 게 결과적인 거잖아요. 결과적인 거여서 물론 오를 수도 있는, 특별히 이제 어제 많이 내렸으니까 오늘도 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잘 안 속겠다. 이 장에 이 장에 잘 안 속고 2% 올라갈 때까지는 좀 어떻게 좀 플레이싱을 해야지 좀 고민도 해보고 DR 호튼도 약간 좀 투자를 했어요. 네, DR 호튼도 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한 uncertainty가 많고 정확하지 않고 불안감도 있고 이게 커트하는 게 힘들잖아요. 로스가 있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 본인 스타일이죠. 네, 본인 스타일. 커트하는 구간도 업다운으로 비슷한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내려갈 때는 그래도 꽤 빨리 커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좀 상당히 느리게 커트했는데 좀 지켜보고 싶었어요. 실은 좀 더 지켜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냥 아무런 코럴레이션 없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수요일에 스티뮬러스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스티뮬러스 페이먼트가 이제 사람들의 은행에 이제 찍힌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좀 들어갈 거다.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원래 예정돼 있던 돈들이 수요일날 들어온다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좀 안 좋았고, 뭐 페드랑 옐런이랑 파월이 나와가지고 어제랑 어제 그저께 화요일도 얘기했더라고요. 월요일 월수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월화수 얘기하는 거 계속 그
모멘텀 때문에 떨어지고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업사이드를 전체적으로 저는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절대 뭐 이게 잘했고 저가 절대 뭐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희 채널은. 그래서 이런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결론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공유 드리고, 절대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매도를 할 때. 특별히 이제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매도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고 그냥 생각을 따라간다. 네, 생각을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선방은 하긴 했어요. 어제 그 심각하게 몇 프로씩 더 떨어졌을 텐데 저는 그래도 미국 시간으로는 10시, 그러니까 저희 10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한국장 한 12시 반, 1시 반 정도에 끝냈으니까 그래도 한 오전 뭐 그래도 중간 장 정도에 나름 잘 팔았다고 하는데 오늘 또 반등하면 잘 못 판 거죠. 너무 빨리 판 거죠. 그리고 뭐 일주일 두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잘못 판 거죠. 이거를. 근데 이런 거예요. 장을 게스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장을 게스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기는 싫어요. 싫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스타일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 물론 이제 대가들이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그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표면에 안 나온 대가들도 그렇게 안 하고 많이 번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모르죠. 그게 정확히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개인 인베스터들, 개미들은 좀 조용조용하게 살지 누가 그거를 다 말하고 살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네, 그래서 이런 좀 하드십이 지금 저도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 특별히 어제 TPGY 같은 EB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면, EB박스는 지금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한 회사랑 또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뭐 동부에서 익스팬드 한다는 뭐 뉴욕이랑 이런 데서 미드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스테이츠들한테 거기에랑 뉴 잉글랜드 쪽에 익스팬드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뭐 기사도 나왔는데, 모든 게 좀 말짱도루묵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들 좀 꿋꿋이 버티고. 근데 저는 버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떨어질 때 뭐 앉아가지고, 물론 뭐 큰 이슈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슈가 없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운사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거의 예전에 작년에 다우랑 이런 인더스트리 인덱스처럼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업사이드는 참 좋게 보면 다운사이드는 좀 심한데, 다운사이드는 계속 있는데 업사이드가 그렇게 적다? 그러면 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절대 좋은 디시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마켓 보텀이어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데, 뭐 돈을 잃던가 돈을 벌던가, 그거는 이제 다 배움에 한 쪽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또 장에 배우고, 요즘 장한테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한 코트를 올렸는데 계속 이제 혼자서 노력을 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트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해서 얻은 교훈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달라이 라마가 말했던 코트를 공유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배우는 입장이니까 결과에 본인이 결정하는 결과에 100%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를 얻을 수 있는지, 뭐를 배울 수 있는지
계속 배움을, 실패는 해도 배움을 얻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하루가 맨날 맨날 축적하면 나중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천천히 부자가 되자. 돈의 속성이란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목소리에는 크게 힘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후련해요. 일단 생각한 대로 해서. 그래서 생각한 대로 하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에 대해서 부담도 없고. 그러면 오늘 다들 좀 힘드시고 마음이 심오하실 텐데, 본인의 생각하는 리즌에 따라서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를 다 고려하시고, 포트가 어떤 쪽에 쏠려 있고 그 섹터랑 그런 특성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아니면 개별 주식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섹터도 지금 다 좀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탑사이드 뭐 메가스탁들이 좀 그래도 탄탄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업사이드가 높고 래피드한 그로스가,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 러셀 1000, 3000 이런 쪽에 회사들을 노릴까, 그런, 아니면 또 인더스트리 쪽을 노리고 경기 부양주 쪽을 노리고, 이런 걸 투자하셔도 본인에 맞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주식에 꼭 투자하시는 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뭐 그렇게 좋은 뉴스 얘기는 없잖아요. 다 이제 슬프실 거고 좀 안 좋으실 텐데, 너무 슬퍼하시지 마세요. 결국에는 레슨비예요. 저희는 오랜 게임을 할 사람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 단기적의 아픔은 기억해야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마켓을 게스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거는 좀 안 좋은 방향 같아요. 왜냐면 마켓은 게스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랑 그리고 이번 주말을 좀 보내는 게 정신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들 투자에 응원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도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힘드신 일이랑 본인이 느끼시는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